집권 야당이요? 생소한 표현인데. 워낙 의석수가 많으니까 이런 표현을 정치권에서 뭐 농담 반 진담 반 하나 봅니다. 집권 야당, 민주당의 힘 과실까요? 최근에 어제 최근 며칠 사이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세 가지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영상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이 아직 안 오셨는데 간사님.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 처분적 법률 이제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신용사면 이런 거는 지금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특히 문제는 한번 그 다수당이 맞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움직임이에요. 지금 이제 21대 국회 막바지인데 우선 이재명 대표가 처분적 법률 얘기일 거네요.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무슨 특별법 이런 건데 그건 법으로 정하면 그냥 바로 시행해요. 통상적으로 법을 정하면 정부가 사위법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 법은 법 자체가 그냥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정부가 패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법안을 지금 직회부시키고 있어요. 양곡법이 대표적입니다. 본회의에 바로 올라갑니다. 그냥. 그리고 법사위뿐만 아니라 운영위는 보통 여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맞는 거거든요. 통상. 근데 이것까지 민주당이 막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요. 송영훈 전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 도가 지나치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집권 야당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 집권 야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은 총선 끝나고 이틀 뒤부터 들었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힘을 받았을 때 사실은 국민 앞에 겸손하고 권력을 매우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총선 끝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미 한번 제2 요구돼서 폐기됐던 법안을 저 양곡관리법 바로 지금 단독 처리해가지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17대 국회 이후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 서로 다른 당이 가져가는 것이 완벽하게 관례로 정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까지 야당이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득표율은 51대 46 정도인 것이지, 그러니까 5% 정도의 차이인 것이지 민주당에게 국민들께서 모든 힘을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지금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겸손해야죠. 운영에 있어서는. 다만 이번 총선 민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으로는 처음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를 만들어줬다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를 확실하게 해라.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확실하게 써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나 운영위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관례에서 어긋난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야당의 의석을 몰아준 분들의 민의가 여기에 반영된다면 이것으로 통해서 대통령실을 견제하고 대통령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야당이 앞장서서 끌고 나가라, 리딩해 나가라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게 많은 표를 몰아주시고 야당의 표를 몰아주신 부분은 이런 국회의 운영 과정에서도 그 뜻이 표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와 함께 최근에 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 사안이 이른바 검찰청 술판 진실 공방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 의원도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오늘 얘기하신 분이 나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왜 뭐가 무서워서 기록은 내놓지 않고 공격한다는 추상적인 한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진술조작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검찰 독재 정치 수원지검은 허위임을 주장하나 수원지검은 이 사건의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직원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이런 주장도 그렇죠.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검찰청 내에서 이화영 전 무지사 그다음에 방금 나서 김성태 전 회장 등등이 같이 술을 마셨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설명이 달라졌어요. 이화영 전 지사 측에서 처음에는 지난 4일에 시기는 지난해 10월 초 검사실 창고 앞이었던데 이게 얼마 전에는 6월 30일 날짜가 바뀌고 검사실 내 진술 녹화실로 장소도 바뀌어요. 게다가 다시 바뀌는 게 또 7월 3일로 와서 검사실 앞 창고, 진술 녹화실, 뭐 휴게실 등등등 넓어져요 범위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검찰 쪽에서도 뭔가 설명을 내놓은 게 있죠. 최근에 그 술을 마셨다는 날짜와 그 시간에 거에 대한 어떤 제시를 했는데 그때는 구치소로 출발한 시간이다. 이미 기록에서 남았다. 이런 또 반박자로 냈는데 윤기찬 부위원장, 김성태 전 회장까지 일단 아니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저거는 일단 장소하고 시간이 정확치 않잖아요. 그런 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것을 직접 경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들은 것 같아요. 몇 가지 들은 사실을. 근데 본인이 거기 있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있었을 때도 있고 술 마실 때는 본인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연어는 검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연어 식사는 검찰 비용으로 시켜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어가 들어와서 식사를 갖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 사실대로 얘기하라라고 하면서 좋은 밥 사주기도 해요. 연어면 연어 초밥 뭐 이런 걸 말하는 모르겠습니다. 건가요? 그런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김성태와 이화영이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적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짜집기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럴듯한 얘기가 돼요. 그런데 지금 막상 김성태 전 회장은 같이 있었다는 술자리에 있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술판 있을 때 같이 있었지 않고 예를 들면 대질 조사도 할 수 있고요. 같이 있었던 적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녹화실에 대질 조사실에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듣거나 해서 짜집기 했던 것 같고 시간을 다르게 변경하면 마치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있었던 일로 오해를 살만하게끔 들릴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어떤 걸 권유했다고 쳐요.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권유한 건지 아니면 사실을 다르게 얘기해달라고 권유한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히려 김성태 회장에게 본인이 법인카드를 쓰지 않은 것처럼 얘기해달라고 쪽지를 건네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법정에서 진술로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회유를 한 건지 사실은 그것이 뒤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4일 이전에 훨씬 주장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저 부분은 지금 저렇게 정치 공세하는 목적을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진실구멍처럼 벌어지는데 또 반박하는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